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초대 손님은 김종일 위원장님이신데, 김종일 위원장님을 오늘은 뭐로 소개할 거냐면 매항리 범국민투쟁위원회가 있는데, 네. 매항리 미 공군 국제폭격장 피해자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님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일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모임에서는 소파 개정 국민행동 활동을 통해서 소파 개정하는 데까지, 네, 그리고 효소님 이전에 방미 투쟁까지를 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매항리 투쟁 얘기를, 네. FC도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맨 처음 매항리 투쟁에 결합하게 된 계기가? 예, 처음에 결합하게 된 계기는 갑자기 전만교 위원장이, 네. 찾아와서, 네. 국방부 측하고 면담을 좀 하고 싶은데, 네. 면담을 좀 주선해 주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주민들 좀 모시고 올 때, 네. 국방부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과 함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해서, 네. 제가 그때 이제 국방부 측에 면담 요청서 내고, 네.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네. 또 경찰서 측에도 얘기를 해서, 네. 면담을 이제 성사시키고, 네. 그러면서 한번 모시고 갔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발단이 돼서, 네. 조금 더 투쟁을 좀 뭔가 현지에서, 네.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문정현 신부님, 황문수 목사님 등등, 네. 많은, 네. 또 매항리 문제에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요구, 특히 소파 전면 개정, 네. 그런 요구를 주택에 내걸고, 명동 성당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매항리 현지를 가보자, 얼마나 이게, 네. 현지가 적방한지. 사실은 그때까지 제가 가본 적이, 네. 없었습니다. 예, 얘기만, 예. 들었지. 네. 그래서 가보고 나서 놀란 거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곳이었구나라는, 예. 걸 이제 알게 됐고, 또 마침 가는 날 폭격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예. 야, 이거 이런 생지옥이 있었나. 네.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 또 통일을 위한 걸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활동하는 활동가인데, 네. 어떻게 매항리라는 곳을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나, 이런, 네. 자책과 회한이 있어서, 그때 결심을 했죠. 이건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알리고, 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만큼 크게 힘을 모아서, 예. 현지에서 투쟁을 하면서 압박을 해서, 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네. 폭격적인 폐쇄를 위한, 그렇죠. 이런 이제 여론을 조성해 가자, 이런 이제 구도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디서 만난 거냐면 그 전 활동 같으세요. 이 전사. 근데 제가 이제 매항리에 그 전에 이제 초창기 전만교 위원장 구속될 때는 저도 잘 몰랐고, 이제 두 번째 사건 때는 5월 달에 폭격장 오폭 사고가, 예, 맞아요.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오폭이라고 걔네들은 주장을 그렇죠, 했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 99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미대사관 시위를 하기로 소파 개정 국민행동에서 결정을, 네. 하고, 미대사관은 원래 시위라는 걸 했었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예, 근데 이제 그 5월 달 매항리 폭격장 그 사고가 나면서부터는 현장으로 가자 하는 의견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6월 달부터 아마, 예, 그날이 현장 간 날이 6월 2일입니다. 예, 예. 2000년 6월 2일.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소파 개정 국민행동 이름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그 가서 현장을 보더니 이거는 안 되겠다. 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 규모를, 그렇죠. 키워서 매항리 폭격장을 딱 내걸고, 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6월 2일이 또 이제 기자회견도, 네, 이루어지는 날이었는데, 네. 우리가 현장에 간 거는 그 전 며칠 전에 갔었고, 네, 네, 네. 그날 이제 전만기 위원장이 그러면 6월 2일 날 폭격을 얘네들이, 네. 재개한다고 하니 실제로 재개하는지 안 하는지, 네, 네. 규탄 시위를 황색 깃발이 있는 곳에서 합시다 해가지고, 네. 줬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현지에 남아서 이제 기자회견 조직하고 사람들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네. 판을 짰는데, 네. 정말 그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발표를 하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네. 10여 명이 다치고, 예, 예. 가옥에 한 150채 가까이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피해가 있는데, 네.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고서 했죠. 폭격을 바로 재개를 해버렸어요. 네, 기자회견 우리 하고 있고, 기자회견 끝나는 중자마자 폭격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분노한 전만기 위원장이 들어가서, 네. 깃발을 내리고 찢는 과정에서, 예. 연행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거기 남게 되고. 그렇죠. 안타깝게도 엄청난 사법 처리가
그 이전 한 10년 네. 전에도 이루어지면서 다들 이제 주민들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위축돼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김영철 이장 네. 그분 만나고 최용훈 또 그 구속 기간 중에 이제 임시 대책위원장 하시던 주민대책위원장 임시를 맡았던 네. 분들하고 마을을 10개 마을을 돌면서 네.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주민대책이 다시 꾸리기 시작했던 네. 거죠. 그 전만기 위원장 구속되어 있는 동안 이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그 집회를 이제 주도하게 되고 네네. 그 최용훈 위원장님이 아주 또 독특한 캐릭터예요. 네. 그분은 이제 나는 잘 모르니까 당신들이 좀 해달라고. 보통 이게 현지 주민들하고 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그 그냥 연대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네. 그렇게 쉽게 이제 연대를 하면서 그 양반이 굉장히 열의도 있고 네. 전만기 위원장 부인 네. 최 여사하고 또 이제 인친적 관계고. 인적 관계인데 네. 적극적으로 열의를 내면서 네. 그러나 자기는 잘 모르니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서 네. 좀 투쟁을 만들어 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러면서 예. 굉장히 열의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네. 쉽게 마을 주민대책이 다시 꾸려지고 예.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원장도 뽑고 이렇게 선정해서 회의도 정례화시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월하게 범국민대회도 네, 이른 네. 기간 내 그렇죠. 빨리 꾸릴 수가 있었고 예. 그 차원에서 기자회 끝나고 바로 이틀 만에 주민대책 그리고 바로 이틀 만에 6월 6일 날 제1차 범국민대회를 했죠. 현장에서 1,500명이 참여해서 하면서 그때 정말 철조망 800m를 다 뜯어내는 투쟁도 예. 부사가 되고 이래가면서 네. 큰 성공을 매학리가 이제 국제 이슈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국제 연대까지도 많이 이루어지고 예.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전만기 위원장이 그 두 번째 그 깃발 찢은 사건으로 또 다시 구속되셨을 구속됐죠. 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열성적으로 좀 뭐 거의 집회를 주도하셨어요. 예. 현장에서 현장에서 좀, 그렇게 지휘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만기 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7월 네네. 중순쯤 날짜 잘 외우시네요. 나는 뭘 네. 못 외우고 있어. 네, 그 구속됐다가 나오시고 난 뒤에 이제 석방 환영대회 그거를 사회를 보다가 제가 연행이 됐더니 거기 먼저 연행되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갑자기 빵동기가 됐어요. 저랑. 그때 얘기 좀 한번 해주시고. 그날 뭐 촛불 연행된 거는 어처구니가 없었지. 어처구니 없어 저도. 국제 평화운동가들이 푸에르토리코 포함해서 일본이고 뭐 저 오키나와 홍콩이고 뭐 오키나와고 많이 왔어요. 필리핀도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야간 촛불 평화 행진을 기획을 했고 그래서 그 폭격장 주변을 횃불 들고 쭉 일렬로 서서 걸어가는데 밤이라 잘 안 보였는데 저를 잡으려고 사복체포자 30명이 이제 숲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사람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분리를 시키려고 했냐면 물대포가 그 폭격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위장을 시켜놓고 그러다 제가 맨 앞에서 계속 이제 선동하고 앞에서 이제 시위대를 이끌면서 행진을 딱 하는데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폭격장 안에서 갑자기 물대포가 날라와가지고 제 여기 앞에 이 가슴 쪽을 쳤는데 벌렁 한 3, 4m 쓰러진 건 밀린 거예요. 그 물대포가 워낙 세가지고. 그 앞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이후에 백남기 어르신 사건도 있지만 이게 살상무기로구나라는 걸 그때 저도 실감을 한 거예요. 머리 맞았으면 그때 가슴. 그래가지고 여기 가슴을 맞고서 왕창 한 4, 5m 나가 떨어졌는데 저쪽 반대편 숲속에 있던 사복애들이 또 한 2, 30명이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그때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게 내온 승합차에다가 저를 싣고 그 과정에서 뭐 온갖 폭력이 이제 뭐 난무하고 그래서 그 실려가는 과정에서도 제가 폭력 행사하는 놈, 제일 세게 행사하는 놈, 한 놈을 그냥 가운데 다리를 제가 그냥 잡고서 꽉 쥐니까 이제 죽는 신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폭력을 중지시키고 너 나 폭력한 거 내가 확실히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이렇게 선량한 백성 이렇게 괴롭히는 경찰, 너네 민주의 목이 필요 없어. 너 아주 각오하고. 심지어는 제가 극단적 폭언도 했죠. 너 이 새끼 한번 죽어볼래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래가면서 결국은 뭐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마침 또 그 과정에서 같이 구속이 돼가지고 빵동기 육상서부터 감옥까지 그 빵동기라고 한참 어린 게 막 반말하고 나한테 뭐 맘먹고 대들어가지고 나는 또 그때 자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반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 김영환 교수님하고 아주 남다른 케미가 있다는 점을 시청자들이 그날 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됐냐면 그 전만규 위원장이 이제 그 기분 좋았지. 석방 환영 되니까 그 자기가 개사한 그 소양강 처녀를 이제 매양리 청년으로 다 바꾼 그 노래를 부르는데 2절까지 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 한 분이 오셔서 지금 너무 어둡고 앞에 그때 국제연대인데 필리핀에서도 하고 오키나와에서도 하기로 했던 그 날인데 보름달 그날 보름날이야. 보름달을 보며 평화를 빌자. 그렇죠. 그랬는데 개기월식하는 날이야. 달이 안 떠. 완전히 깜깜해가지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횃불을 만드신 거고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데 한 분이 오시다가 이제 앞부분에 김정일 위원장이 간 거는 알았는데 연행됐죠. 첫 번째로. 그리고 연행된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어두운데 횃불이 길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야. 간격이. 그래서 불 뚝뚝 떨어지니까 화상 위험과 화재 위험이 있으니 간격을 띄라고 나보고 방송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가시던 분이 돌아와서.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이크 잡고 하면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격을 띄세요, 불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만균이 2절로 넘어가는 바람에 화면 이렇게 앞에 쭉 보니까 횃불이 멀리 못 간 거예요. 한 200~300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갔어. 그래서 요 정도면 그냥 2절 하려면 또 마냥 기다려야 되니까 걸어가면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자, 불 조심하세요. 간격 띄시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간 거예요. 한참 앞에 갔는데 이미 물에 흠뻑 젖은 분들이 그 물대포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나는 물에 흠뻑 젖은 분들이 오시면서 막 그냥 물 막 터시면서 환장하면서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연행해! 그 소리. 나는 나를 연행을 하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후다닥 뛰더니 그냥 팔을 꺾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를 강제로 연행해서 갔죠. 제가 물대포 제일 처음에 맞고 왜냐면 맨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복 체포자들이 달라붙어서 저를 바로 연행해 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요. 그러면 법정 투쟁 열심히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덕분에 선고유예 무죄는 아니지만 유죄 판결을 못 내린 아주 굉장히 유죄는 아니고 사실 무죄로 봐야죠. 근데 하여간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선고유예를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찾아보니까 정말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무죄는 아니고 약간 유죄 성격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유예하는 기간만 잘 지키면 그때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무죄라고 보면 되죠.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때 방학이었는데 여름 방학이었는데 시간 강사하고 있었잖아요. 석방이 9월 초에 된 거야. 다 개강했는데. 복직을 못 하셨네. 그래서 뭐 6개 대학을 다 시간 강사 잘리고 이제 그렇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뭐 항의 시도해야 되고 나중에 국가배상도 청구할 시대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어쨌든 저희들 투쟁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쉬운 게 없어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라 결국은 전 국민의 단합된 저력 이게 얼마나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말 그대로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줄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을 늘 재확인하는 거죠. 그 매양리 우선 폭격장 폐쇄 투쟁에서 실제로 막아냈어요. 폐쇄를 했어요. 5년 만에 완전 폐쇄됐죠.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고생하셨고 그걸 주도하셨어요. 조직할 때부터 막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노고를 취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일단 주민들이 그래도 그 억잡권 속에서도 끝끝내 같이 하면서 결국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참한 매양리 현장이 알려지니까 또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이 돼서 대중적인 반미투쟁 특히 매양리 투쟁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의는 그동안 이 반미투쟁은 소수의 자각된 선진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되어 왔다면 매양리 투쟁을 기점으로 대중적인 특히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런 대중적인 반미투쟁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이 대중적인 반미투쟁의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대규모거든요. 그런 규모의 투쟁 수천, 나중에 수만, 나중에 수십만 이렇게 또 전국적으로는 100만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는 전무후무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평화로우면서도 미국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투쟁 계획을 잘 했다. 그래요. 우리 국민 전체가 보여준 저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그 소파 개정 투쟁과 매항리 폭격장 폐쇄 투쟁을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매항리 국제 폭격장 폐쇄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일 전 공동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매항리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뭐 사드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른 꼭지로 다른 사안들은 또 다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